혜진은 18살이 되던 해 아무도 배웅해주지 않는 고아원 정문을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세상은 차갑고 빠르게 돌아갔고 그녀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붙잡아야 했죠. 스폰서를 만나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버려지듯 떠난 남자의 마지막 흔적은 그녀를 밤업소로 밀어넣는 계약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업소에서 지내던 어느 밤 의사에게 들은 짧은 말들이 아직도 혜진의 귓가에 박혀 있습니다. 성병이 재발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불감증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이후로 혜진은 남자의 손길만 닿아도 몸이 굳어버렸고 감정은 마치 고장난 버튼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죠. 업소를 도망치듯 나와 그녀는 세상의 모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카페 알바, 공장 포장, 물류센터, 편의점, 그리고 결국 시급이 가장 센 노가다 현장까지 안전화 끈을 조이며 오늘도 버티자 그 한마디를 자신에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대 전부를 흘려보냈고 30이 되던 해 혜진은 늦깎이로 방송통신대 건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버티게 해준 건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일에 대한 작은 꿈 하나였죠. 건축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현장 답사를 위해 혼자 운전해 산길을 향하게 된 것이 순결을 대신해 뒤를 허락한 그 모든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살짝 저릿해지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3초만 기다릴게요. 해주실 거죠?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날 그 산길에서 운명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였어요. 산길은 생각보다 좁았고 내비게이션은 계속 신호를 잃었습니다. 돌아가려던 순간 길 끝에 흙빛 지붕 하나가 보였어요. 빗속에서도 따뜻한 체온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집. 혜진은 이유도 모른 채 그 집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야근, 모니터 불빛에 잔뜩 지친 눈, 사람 얼굴을 본 지 오래라 마음이 무뎌진 탓일까요? 낯선 그 집은 마치 오랫동안 기대지 못했던 누군가의 어깨처럼 보였어요. 처마 밑에서 비를 털며 서 있을 때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흘러나왔어요. 비 많이 맞으셨죠? 고개를 드는 순간 검게 그을린 손등, 굵은 팔, 흐린 날빛 아래 천천히 움직이는 그의 눈동자, 흙벽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아주 잠깐 하지만 분명히 혜진의 얼굴에 머물러 시선을 두던 그 남자, 그 짧은 눈빛이 이상하게 볼 안쪽을 뜨겁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기 흙집 마을입니다. 관광 오신 건 아니죠?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에는 경계보다 더 따뜻한 것. 혜진이 누군지, 왜 여기에 있는지 조금 알고 싶어 하는 느낌. 혜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걸 알아서 일부러 더 천천히 건축 답사 중이에요. 길을 조금 잘못 온 것 같아요. 아저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혜진의 신발부터 얼굴까지 천천히 눈길을 올렸습니다. 혜진은 그 시선이 지나가는 길에 옷자락이 얇아지는 듯한 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비가 잦아들고 아저씨는 흙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면보다 손이 먼저입니다. 이 집은 그렇게 고쳐지고 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으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혜진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살짝 미소 띈 목소리로 말했죠. 아저씨 같은 분이 말해주니까 이상하게 더 믿음이 가네요. 그는 잠깐 눈을 크게 뜨며 놀란 기색을 보였고 곧바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습니다. 혜진은 그 반응이 더 좋았어요. 도시 남자들처럼 가벼운 농담 한마디로 들이대지 않고 허세 섞인 미소로 여자를 재단하지도 않으니까 이 아저씨는 오히려 조심스레 마음이 흘러나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죠. 마치 아주 작은 흔들림만으로도 본인이 들킨 것 같아 살짝 당황해하는 사람처럼 혜진은 그 서툼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처음 기석 아저씨를 봤을 때 낯선 사람인데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지우고 싶던 과거가 스르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어른 한 명 기대지 못한 어린 시절 19살에 홀로 세상에 나와 남의 손에 끌려다니고 스폰서에게 버려지고 밤업소까지 밀려 들어갔던 시간들 남자라는 존재가 늘 두려움과 상처였던 세월. 그런데도 기석 아저씨 앞에서는 이상하게 그 모든 그림자가 잠깐 멈춰 서는 것 같았습니다. 우직한 어깨,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손, 괜히 따뜻해지는 눈빛. 혜진은 그걸 보는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아빠 같고 오빠 같고 그림자 하나 없는 포근함이라는 건가. 평생 가져본 적 없던 감정, 누구에게도 기대 본 적 없던 마음, 처음 본 그 아저씨에게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느껴버린 자신에게 혜진은 놀라면서도 왠지 모르게 살아온 세월이 조금 덜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텅 울리는 망치 소리에 혜진의 발걸음이 스스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는 팔소매를 걷고 톱질하고 있었고 혜진은 멈춰서 한참을 그걸 바라보다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저씨, 그 한마디에 아저씨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가볍고 차분하고 조금은 애교 섞인 것 같았거든요. 이 벽 아저씨 손으로 다 하신 거예요? 혜진은 흙벽에 손바닥을 대며 물었습니다. 사람 손이 제일 정직합니다. 아저씨가 답했죠. 혜진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아저씨 말 조금 위험한 거 알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저 오해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아저씨의 목을대가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혜진은 그 작은 변화가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점심 무렵 아저씨는 직접 만든 흑찻잔을 내밀었습니다. 혜진은 일부러 그의 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이 살짝 스치게 잔을 받았죠. 아저씨 손 생각보다 따뜻해요. 아저씨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은 그 순간 깨달았죠. 나에게 아무 감각 없던 마음이 이 아저씨 앞에서는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흙집 마을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안개는 골짜기를 깊게 끼고 내려오고 마당의 나무 의자엔 밤새 맺힌 이슬이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현장 답사차 마을에 온 것이었지만 기석 아저씨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일보다 그의 온기에 먼저 마음이 닿았습니다. 보고서보다 측량보다 이 묘하게 따뜻한 사람에게 자꾸만 눈길이 먼저 가는 자신을 그녀도 조금은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30살 늦깎이 여대생이 60대 아저씨에게 첫눈에 빠졌다.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된다고요? 아니면 살면서 단 한 번쯤은 나도 저런 엉뚱한 심장 박동을 겪어본 적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사람 마음이란 게 나이도 상황도 계산도 안 보고 툭 어디에 닿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혜진은 아저씨가 직접 다듬어 놓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낡은 노트를 펼쳤어요. 도시의 냄새가 오래 배어 있는 모서리가 다른 노트였습니다. 그 노트를 펼칠 때마다 회사 책상의 차가운 조명, 밤늦게까지 깜빡이던 커서 사람보다 도면이 앞섰던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도면보다 손이 먼저입니다. 아저씨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어제부터 혜진의 머릿속을 계속 쓸어내리고 있었죠. 그때 마당을 가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가 흙먼지를 털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굵은 팔뚝에 붙은 흙, 한 손에 든 오래된 가죽끈 노트. 아침빛이 그의 목과 광대에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이거 내 노트인데 오래되었습니다. 아저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남에게는 처음 보여주는 건데 그 말투는 괜히 사람 가슴을 간지렸어요. 혜진은 입꼬리를 말할까 말까 하는 듯 아주 얇게 예쁘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였죠. 아저씨가 나한테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잠깐 뜸을 들였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장난을 얹었습니다. 첫 경험처럼? 바람이 스쳐갔고 기석은 그 순간 눈길을 피하며 산등성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혜진의 가슴을 더 간지렸죠. 잠시 뒤 아저씨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흙집을 지을 땐 스승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엔 손에서 흙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죠. 단단하지만 어딘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시에서 적어둔 지속 가능한 구조라는 딱딱한 문장이 왜인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의 노트를 그녀 앞으로 밀어두었습니다. 날짜도 정돈된 도면도 없이 작은 선들과 메모, 흙이 번진 자국만이 남아있는 기록들. 벽 두께 30cm. 오늘은 볏짚 비율을 다르게. 햇빛 방향 사람 걸음과 닮았다. 그의 노트는 설계가 아니라 삶이었어요. 이건 설계도라기보단 일기네요.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 짓는 건 결국 사람이 사는 일이니까요. 선보다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하죠. 햇빛이 아저씨의 옆얼굴과 목선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모습이 생각보다 가까워 보여서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노트 위에서 살짝 움찔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 한쪽을 찢어 짧은 문장을 적어 아저씨 노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흙은 기억한다. 손이 닿았던 온도를. 아저씨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짧은 침묵이 둘 사이 온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죠. 아저씨, 혜진이 아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앞으로 제 노트도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저씨가 원하면요. 그 말투는 아저씨들 가슴을 흔드는 특유의 의도인지 아닌지 모를 애교였습니다. 아저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다 서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흙먼지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인 조용한 마당에서 둘 사이에는 처음으로 아주 같은 온도의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저씨, 혜진이 마지막으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나면 새로운 질감이 생긴다던데요. 이상하게 아저씨랑 있으면 그 말이 자꾸 생각나요. 기석은 그 말을 곱씹으며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마음이 조용히 가슴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순간이었지요. 혜진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 마당의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스치는 바람이
마치 오늘이라는 작은 기적을 함께 만들어주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한순간 둘은 아무 말 없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온도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잠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눈을 맞추고 웃어주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미칠 듯이 설레지. 안 된다. 기석아, 마음 들키지 마라. 근데 저 아이가 한 번 더 다가오면 나도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다. 그때 마을의 잔잔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성우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이 흙집 마을 축제 날이에요. 혜진은 마을 중심으로 향하는 길에서 햇빛에 그을린 얼굴로 웃는 성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선가 흙 냄새와 따뜻한 장작 냄새가 함께 실려왔어요. 광장 한가운데에는 길게 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흙으로 만든 작은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집 자랑하듯 손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며 뛰어다녔죠. 장작불은 오렌지빛으로 일렁였고 가마솥에서는 콩국이 데워지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혜진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곳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기석 아저씨는 아이들이 만든 흙집 모형의 금간 부분을 한쪽에서 조용히 메우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흙을 덧바를 때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진은 그 장면을 멀리서 보다가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진보다 내가 더 오래 간직하고 싶은 장면이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요. 성우가 막걸리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 마을 사람들 다 기석 선생님한테 집짓기 배운 분들이에요. 혜진은 잔을 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저씨 닮았네요. 묘하게 믿음 가고 묘하게 따뜻한 거요. 성우는 그 말에 웃어 넘겼지만 혜진은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저씨가 아이와 함께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빛 속에서 그의 낮은 웃음소리는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죠. 손이 닿았으니까 그가 아이에게 말하는 그 한마디에 혜진의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말투, 그 체온 있는 단어들, 그저 건축 이야기인데도 어쩐지 그녀의 마음까지 만지는 느낌이었어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모닥불만 남은 광장에 부드러운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은 모닥불 앞에 앉아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다가와 나무 토막을 불 속에 조심스럽게 얹으며 말했죠. 불은 흙보다 빨리 식어요. 그래서 흙이 불을 기억해줘야 합니다. 혜진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흙이 기억해주는 거예요? 아저씨처럼요? 기석 아저씨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작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뭐를요? 혜진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요. 오늘 내내 그랬어요. 아저씨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뜨겁지도 과하지도 않은 미소. 하지만 혜진의 심장은 그 순간 모닥불보다 먼저 타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어 불씨가 잔잔히 흩어졌습니다. 하나의 불씨가 혜진의 마음 한가운데로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앞에 있으면요. 혜진이 모닥불을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편해져요. 내 마음도 손바닥도 온도가 맞춰지는 느낌? 그 말에 아저씨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날 흙냄새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저녁 공기 속에서 둘 사이의 온도가
눈에 보일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축제 다음 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웃음 대신 장작 타던 냄새만 방 안에 희미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툭 불이 꺼졌습니다. 흙집 안은 순식간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앉았죠. 아, 깜짝이야. 혜진은 어둠 속에서 작은 숨을 토했고 그 순간 기석 아저씨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요. 그는 성냥을 그었습니다. 찰칵 짧은 불꽃이 솟으며 어둠이 금빛으로 갈라졌습니다. 기석 아저씨가 촛불을 켜자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그의 옆얼굴이 부드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림자가 천천히 벽 위에서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겹쳐졌습니다. 요즘 이런 밤 잘 없죠. 그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혜진은 가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랑 있으니까 더 조용해요.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용해서 불편한 건 아니고요. 혜진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탁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흙먼지가 살짝 묻은 손끝이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불편하긴요. 아저씨 목소리가 이상하게 편해요. 그녀는 아주 살짝 속삭이듯 덧붙였습니다. 듬직해서요. 기석 아저씨가 미묘하게 숨을 고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혜진의 손끝이 테이블 위를 천천히 쓸다가 조심스레 그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기석 아저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빼지 않았습니다. 아주 살짝 손가락 하나 정도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흙은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체온을 기억해요. 혜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촛불 흔들림이 그의 눈동자에 비쳤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용히 데워졌습니다. 혜진이 부드럽지만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아저씨도 따뜻한 거 좋아하세요? 기석 아저씨의 표정이 아주 잠시 흐트러졌습니다. 혜진은 촛불이 흔들리는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숨결 하나가 닿을까 말까 한 거리. 아저씨 손. 그녀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어요. 되게 따뜻하네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뜻한 손 가지고 계세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아주 천천히 감싸쥐었습니다. 둘 사이를 흐르는 정적은 어색함이 아닌 막 끓어오르기 직전의 조용한 열기 같았습니다. 바깥에서 빗방울 소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석 아저씨는 창가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비 오면 사람도 좀 약해져서 그래요. 혜진이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아저씨도 약해져요? 그녀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절반쯤 녹아 두 사람 사이에 부드러운 금빛 통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저 오늘 왠지 혼자 자기 싫을 것 같아요. 촛불이 바람처럼 떨렸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아침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잿빛으로 가라앉았지만 흙집 안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문제는 그 따뜻함의 대부분이 오늘따라 기석 아저씨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혜진은 창가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봉투를 조용히 만지작거렸습니다. 회사 로고가 찍힌 오래된 인연의 끝을 담은 봉투였어요. 문이 딸깍하고 열렸습니다. 아직 비가 그치지 않았네요. 기석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젖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올리자 굵은 팔 근육 위로 빗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만으로
혜진의 가슴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은 아저씨가 평소보다 더 남자 같아 보였어요. 그러게요. 혜진은 작게 웃으며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연락 왔어요. 정리 통보 끝났대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기석 아저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작업대 옆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 그는 혜진 바로 옆에 앉아 무릎이 아주 살짝 닿을 듯 말 듯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미묘한 온도가 혜진의 심장을 2번 뛰게 했습니다. 돌아가셔야겠네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 아래 숨어 있는 떨림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혜진은 이상하게 용기가 났어요. 혜진은 조용히 허리를 펴 아저씨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저씨. 그녀가 속삭이듯 부르자 기석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혜진은 그의 젖은 팔 위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에 퍼졌어요. 아저씨는 제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살짝 비틀어진 미소와 함께 물었습니다. 기석 아저씨가 딱 1초 늦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은 혜진의 온몸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혜진의 손길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팔꿈치 아래 굵은 힘줄이 만져지는 자리였어요. 손끝이 천천히 쓸듯이 움직였습니다. 도면보다 사람이 먼저 떠오른다고 하셨죠. 혜진이 그의 손등 위에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아저씨 얼굴만 떠올라요. 기석은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턱선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그 흔들림이야말로 그의 마음 깊은 곳이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혜진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촛불 없는 낮이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거리였습니다. 아저씨, 손끝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 여기 오기 잘한 걸까요? 기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숨결이 혜진의 어깨 위로 가볍게 떨어졌어요.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겨우 버티고 있는 남자의 침묵이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두 사람의 가까움을 더 은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혜진은 조심스레 그의 손을 끌어 자신의 허리 옆으로 가져갔습니다. 대놓고 잡은 건 아니지만 손이 흘러간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그러나 기석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흙이 비에 젖으면 약해지는 것 같아도 더 단단해진다 하셨죠.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 기석의 목젖이 천천히 한번 움직였습니다. 대답 대신 혜진의 허리 옆에 놓인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떨림 하나는 어떤 말보다 선명했습니다. 혜진은 그 움직임을 느끼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저씨, 더 낮아진 목소리로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 아직 안 가고 싶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돌아가기 힘든 온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창을 두드렸습니다. 기석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혜진의 손은 아직 그의 손등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볍게 떨리는 걸 느끼자 혜진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아저씨가 지금 너무 귀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혜진은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저씨, 기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순간 혜진은 장난을 품은 얼굴로 그의 귀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바보,
기석이 놀라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혜진은 흐린 낯빛 속에서 그의 볼에 가볍게 쪽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짧고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그 한 번에 기석의 심장은 그대로 멈춘 듯 뛰었습니다. 몸이 굳고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평생 흙만 다루던 손은 순식간에 어디 둘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 있는 동안 혜진은 이미 2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눈웃음 가득한 얼굴로 도망가기 직전의 고양이처럼. 몰라요. 저 그런 말 오늘만 하는 거예요. 기석은 늦게야 숨을 들이켰습니다. 볼은 살짝 붉었고 눈빛은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나이에서는 보기 힘든 표정이었지만 왠지 더 남자 같아 보였습니다. 혜진은 문 쪽으로 가볍게 뛰어가듯 움직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따라오지 마요. 진짜 오면 잡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장난스럽게 흙집 복도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좁은 공간에 그녀의 향기만 남았어요. 기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늦게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볼을 만졌습니다. 그가 느낀 건 전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심장의 진짜 박동이었습니다. 참, 그가 혼잣말처럼 낮게 내뱉었습니다. 진짜 못 이기겠네. 비가 그친 오후 흙집 앞마당엔 맑은 햇빛이 고여 있었고 기석 아저씨는 벽 옆에 쭈그리고 앉아 흙을 손끝으로 천천히 눌러 다듬고 있었어요. 혜진은 멀찍이 서서 그 넓은 어깨와 흙에 찌든 손등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렀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멋있네. 그녀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었죠. 그 말에 스스로 놀란 혜진은 얼른 시선을 돌렸지만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어요. 작업을 마친 뒤 기석은 나무 의자에 앉아 손에 남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의 손등에 있던 희미한 흉터,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판처럼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혜진은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아 찻잔을 품듯이 감싸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으신 거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기석의 굳은 마음에 살짝 스며드는 듯 했어요. 네. 그 이후로는 같이 짓는 게 쉽지 않았죠. 기석의 말에 혜진은 천천히 벽의 결을 따라 손끝을 내렸습니다. 마치 그의 손자국을 조심스레 따라 쓰다듬듯이. 흙은 기억하네요. 아저씨 손 참 따뜻한가 봐요. 그 말에 기석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평범한 말인데 이상하게 아저씨 가슴이 먼저 반응했죠. 잠시 후 혜진은 방으로 들어왔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슬쩍 손가락 한마디만큼 문틈을 남겨두고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기석 아저씨가 혼자 남아 벽을 바라보며 아까 그녀가 쓸어내린 자리를 가만히 손바닥으로 눌러보는 모습, 그 표정이 혜진의 심장을 살짝 간지렸죠. 아저씨, 방금 그 말 때문에 조금 흔들린 거 맞죠? 혜진은 입가를 손으로 가리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기석의 귀가 아주 조금 붉어진 것을 혜진은 분명히 보았어요. 혜진은 방에서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는 기석의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서더니 갑자기 아저씨 바보 작게 속삭이며 그의 볼에 아주 가볍게 입술을 톡 대고 도망쳤습니다. 기석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볼을 만졌고 심장은 몇 년 만에 느끼는 속도로 한번 크게 툭 하고 뛰어올랐습니다. 혜진은 이미 현관 근처에 서서
장난기 어린 눈으로 그를 훔쳐보며 웃었죠. 아저씨 방금 거 나만 설렌 건 아니죠? 기석은 천천히 숨을 뱉었지만 심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까 혜진이 올려놓았던 손길, 그녀가 보여주던 눈빛, 그리고 방금 그 어처구니 없을 만큼 순수하고 심장 떨리게 하는 뽀뽀, 그 모든 게 벽에 새겨진 자국처럼 자꾸만 마음 깊숙한 곳을 따뜻하게 남겼습니다. 기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은은한 조명, 방 안에서 들려오는 혜진의 살며시 닿는 서랍 소리, 그리고 아직도 볼에서 사라지지 않은 그 가벼운 볼키스의 온기까지. 그날 밤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더 오가지 않았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온도가 서로의 마음에 이미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녀의 발걸음, 작은 장난기,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의 떨림은 그대로 가슴 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적당히 차분한 얼굴로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그녀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건네던 잔잔한 미소 속에서 아직 덜 사라진 설렘을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인사조차 유난히 조용했던 그날, 두 사람의 발걸음은 서로에게 닿지 못한 말들을 가만히 품고 멀어졌지요. 그렇게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날, 하늘은 희뿌연 회색이었습니다. 빛은 있었지만 따뜻하지 않았고, 건물 사이를 부딪히며 흩어지는 바람은 마치 제자리도 갈 곳도 잃은 사람처럼 방황하고 있었어요. 버스 창문에 비친 혜진의 얼굴은 며칠 전 마을에서 빛을 머금던 얼굴과 달랐습니다. 도시가 금세 가져가 버린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가 어딘가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마치 흙먼지가 마지막 털림을 거부하듯 조용히 붙어 있는 사람처럼. 회사 앞에 도착하자 경비 아저씨가 익숙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혜진 씨. 출장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잠깐 다녀왔어요. 혜진의 미소에는 시골 햇살이 아주 조금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주말 이야기, 백화점 세일과 새 프로젝트 이야기들은 이상하게도 먼 나라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형광등 불빛이 단단하게 박혀 들어오며 순식간에 시야를 채웠습니다. 그 밝음이 너무 차서 한동안 말도 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책상 위엔 누렇게 굳어버린 커피 자국, 그 위에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도면들. 선은 정확했고 숫자는 반듯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것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도면의 선을 따라가며 혜진은 속삭이듯 중얼렀습니다. 반듯한데 왜 이리 숨이 없지? 그 순간 기석 씨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도면보다 손이 먼저입니다. 그 목소리의 온도는 형광등 아래 도면의 온도와 너무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혜진은 회사 근처의 오래된 카페에 들렀습니다. 얼마 만이에요, 혜진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바리스타의 말에 혜진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아마 햇빛 좀 받아서 그런가 봐요. 창가 자리에 앉자 회색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갑자기 내린 빗방울을 피해 우산을 펼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흙 묻은 운동화를 신은 소년 하나가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 신발에 잠시 마을의 길이 겹쳐졌습니다. 비가 스며 흙이 살짝 부풀어 오르던 그 길. 퇴근길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에 오르자
기사님이 창문을 조금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요즘 비 냄새가 좀 달라요. 혜진은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엔 차갑고 젖은 냄새였는데 오늘은 좀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사람이 좋은 걸 보고 오면 그래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냄새도 달라집니다. 그 말이 혜진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 빛은 수천 개나 되었지만 불빛 중 단 하나도 온기를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열어 마을에서 가져온 작은 황토흙을 조금 꺼냈습니다. 기석 씨가 벽을 고치던 날 손 위에 조용히 올려주었던 조각. 그 위엔 기석의 손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고 조명이 닿자 금빛처럼 미세하게 반짝였어요. 혜진은 유리컵에 물을 따라 그 흙조각을 조심스레 담갔습니다. 물결 사이로 은은하게 퍼지는 흙냄새. 그 냄새는 순식간에 집안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마치 마을을 한 움큼 데려온 듯한 향. 그 순간 기석 씨의 목소리가 다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면 흙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사람도 그럴 땐 조금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혜진은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 밖 도시의 불빛은 아름다웠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창문에 맺힌 이슬을 그리며 그녀는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다시 가야겠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혜진 마음 안에서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도시는 반듯했지만 너무 차가웠고 흙집 마을은 비틀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혜진의 마음은 결국 따뜻한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닿았을 때는 노을이 거의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혜진은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서울에서 잊고 지냈던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따뜻한 숨결 같은 공기. 골목 끝 흙냄새와 볏짚 냄새가 뒤섞여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따라가자 그가 있었습니다. 기석 아저씨는 벽을 손으로 다듬고 있었어요. 팔뚝을 따라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저녁빛에 그의 어깨가 조금 더 넓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다가가는 발자국 소리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둘의 숨이 아주 작게 멈췄습니다. 돌아오셨네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네, 아저씨. 혜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마치 온몸이 마을로 다시 스며드는 듯한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기석은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습니다. 벽이 아직 덜 말랐어요. 혼자 하다 보니 좀 느리네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등 가까이에 자기 손을 슬쩍 갖다 댔습니다.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저씨가 혼자 하면 느릴 수밖에 없죠. 그녀는 팔을 걷으며 웃었습니다. 같이 해요. 이번엔 저도 섞어줄래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잠시 깊게 흔들렸습니다. 좋죠. 그는 천천히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흙을 손에 덜었습니다. 혜진의 손에서 떨어지는 흙이 기석의 손등에 잠시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벽을 함께 덧바르며 손등이 몇 번이고 스쳤습니다. 닿을 때마다 혜진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기석의 귀끝이 조금씩 붉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혜진의 손목이 벽에 닿으며 미끄러지려 하자 기석이 바로 그녀의 허리를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바닥 온도가 옷 위로도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잡아줬잖아요. 혜진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슬쩍 그의 가슴에 기대듯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기석의 손은 그녀를 놓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내릴 무렵 둘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기석은 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어땠어요? 반듯했어요. 금도 틈도 없어서 더 빠르고 싶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에 기석은 가만히 웃었습니다. 금이 있어야 사람이 손댈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그 말을 되뇌다 기석의 팔뚝을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아저씨는 금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가 더 빨라준다면 더없이 좋죠. 조용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먼저 손을 그의 가슴 가까이로 가져가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손바닥이 그의 체온을 느끼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이 집이 완성되면요. 기석이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땐 여기에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 말은 갑자기 던진 고백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부터 쌓여온 그의 마음이 이제는 숨겨지지 않아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그의 손가락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천천히 겹쳐 올렸습니다. 기석의 손이 놀란 듯 즉시 굳어버렸습니다. 그 따뜻한 긴장감이 혜진의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벽이 마르면 혜진이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먼저 부르러 갈게요. 그 말 한마디에 기석의 가슴이 크게 확실하게 뛰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두근거림이 그대로 전달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혜진의 눈은 웃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기석의 턱 아래 가까이에서 기척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금 더 생기지 말게 조심해야 해요. 아저씨, 장난기 있는 말투였지만 헤어진이 돌아서는 순간 입술 모양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기석은 그걸 놓치지 못하고 심장이 서늘하게 조여왔습니다. 혜진 씨,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어려운 듯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기석이 한 걸음 다가서자 혜진의 목 뒤쪽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 그가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볍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길어지다 보니까 같이 웃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는지가 똑똑해졌어요. 혜진의 눈이 그제야 기석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숨겨두려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기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할 수 있게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혜진이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20살쯤 후원해주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덕분에 대학도 갔지만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절 밤이라는 곳에 넘기고 떠났어요. 기석의 손이 들리지 않게 가만히 움찔했습니다. 혜진은 눈을 내리깔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한 건 길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병도 걸렸었고 그 이후로는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게 겁나고 싫었어요. 손을 꽉 쥔 그녀의 손등이
희게 질릴 만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도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좋아하면서도 자꾸 도망치려고 했어요. 이런 과거 가진 사람, 아저씨 옆에 있어도 되나? 그게 너무 말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깨지기 직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석이 한 박자도 늦지 않게 그녀의 손을 단단히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도망갈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듯이, 하지만 상처난 사람을 함부로 조이지 않으려는 큰 사람의 품이었습니다. 혜진 씨, 그가 낮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살자고 한 건 예쁜 과거를 가진 사람 찾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서툴지만 확실하게 쓸어내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다 못 알아도 그거 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혜진의 어깨가 기석의 가슴 위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혜진 씨가 좋습니다. 과거까지 같이 끌어안으려고 한 말이에요. 혜진은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그의 작업복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기석이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진심이었습니다. 무섭지 않게 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작업복과 심장 사이 어딘가에서 떨렸습니다. 혜진 씨가 언제 말해도 된다고, 언제 기대도 된다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그 말에 혜진의 숨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석의 품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꽉 닫아두었던 문이 아주 조용하게 열리는 소리가 자신의 가슴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아무 소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들의 고백은 입술이 아니라 겹쳐진 손, 멈추지 않으려 붙잡은 허리, 그리고 서로의 과거를 감싸준 따뜻한 품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단어 몇 개가 천천히 입력되었지요. 처음 준비하는 방법, 속을 비우는 법, 몸을 편하게 만드는 요령, 안 아프게 하려면 젤은 꼭 필요. 그녀는 정보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며 혼자서는 절대 열지 않을 것 같던 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심스레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화장실로 걸어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던 그 작은 문을 어떻게 조금씩 여는지, 몸이 받아들이는 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천천히 터득해 보았습니다. 준비를 마친 뒤 혜진은 방으로 돌아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문 앞에 선 듯한 표정으로 한참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몇 번을 손을 뗐다 다시 문고리를 잡고 차갑고 두렵고 익숙하지 않은 그 감각에 숨이 막힐 만큼 떨리면서도 그녀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라면 괜찮겠지. 그 문은 혜진이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열어준 적 없는 문이었습니다. 닫힌 채 버텨온 시간만큼 무겁고 단단해진 문. 하지만 그날 밤 잠금장은 조용한 미세한 소리와 함께 풀려나갔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평생 감춰둔 가장 깊은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아저씨에게 주고 싶은 것이 몸 하나가 아니라 마음의 마지막 방을 여는 열쇠라는 걸. 그 문은 처음으로 기석을 향해 조용히 열렸습니다. 기석은 그녀의 숨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전과 다르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혜진의 손끝도 조용히 떨리고 있었지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을 삼키는 떨림이었습니다. 아저씨, 혜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기석의 가슴이 서늘하게 졸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문을 열려 하는지, 그 문이 얼마나 깊고 오래 닫혀 있었는지, 그 안에 어떤 상처가 숨어 있는지 기석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평생 혼자 버텨온 가장 깊은 방을 그에게 내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 씨, 그건 억지로 줄 필요 없어요. 기석의 말에 혜진은 아주 부드럽게 웃으며 천천히 작은 원을 그리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아저씨라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오래 아무도 건드려선 안 되는 곳이 있었어요. 닫아두고 잊은 척하고 그냥 돌처럼 굳혀놓았던 마음의 한 조각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야 그곳에 불이 켜졌어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조심히 내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석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가 지금 말하는 그곳이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평생 잠가두었던 방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진의 눈빛은 닫힌 문 앞에서 열고 싶은데 무섭고 내어주고 싶은데 아픈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마지막 방을 열어드리는 게 처음을 드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아저씨라서 가능한 제 방식의 순결이에요. 그녀의 손등이 아주 천천히 기석의 손을 찾아 올라왔습니다. 기석은 그 손을 감싸며 가까이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혜진 씨가 나를 데려가 주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기만 할게요. 그 말에 혜진의 어깨가 아주 조용히 풀어졌고 두 사람의 손끝이 겹쳐지는 순간 그녀 마음속 오래된 잠금 장치가 가늘게 떨리며 풀려나갔습니다. 기석은 그녀의 귀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열어도 되는지, 정말 괜찮은지 마지막으로 내가 확인할게요. 혜진의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몸이 기석에게 기울어 왔습니다. 그건 허락의 기울기였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기석의 손을 조용히 그 위에 올려놓았지요. 아저씨가 열어주세요.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와 상처와 결심이 필요했을지 기석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채 문고리 위에 놓였고 기석은 아주 천천히 숨을 다루듯 섬세하게 그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딸각,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보다 먼저 두 사람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문은 폭력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기다리던 문처럼 힘이 아니라 허락으로 열렸습니다. 기석은 그녀를 끌어안아 기댈 곳을 온전히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문턱을 넘는 순간 혜진이 미세하게 떨리는 숨 사이로 흘리듯 말했다는 그 한마디를 기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 뒤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천천히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흙이 데워지는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겨우내 굳어있던 땅이 풀리자 화단의 작은 풀잎들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혜진은 흙집 앞 작은 화단에 쪼그려 앉아 장갑을 벗고 손끝으로 흙을 가볍게 눌러보았습니다. 살짝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에 묻은 흙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 집 냄새네요. 지붕 위에서는 기석 씨가 석가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목덜미를 타고 내려오고 땀이 맺힌 굵은 팔근육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붕은 금세 끝나겠어요. 혜진이 위로 올려다보며 말하자 그는 손을 멈추고 작게 웃으며 내려다봤습니다. 같이 고치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가볍게 눈웃음을 지으며 석가래 아래로 더 바짝 다가섰습니다. 기석 씨는 그 순간 혜진의 머리카락 끝이 자신 팔에 살짝 닿는 걸 느끼고 작게 숨을 고르듯 들이켰습니다. 오후가 되자 성우가 트럭을 몰고 들어왔습니다. 볏짚 더미와 새 흙포대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젠 진짜 완성인가요? 기석 씨는 잠시 혜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완성은 없어요. 사는 동안 계속 고쳐야죠. 혜진은 그 말에 살짝 다가가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그 말 왜 이렇게 좋죠? 기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귀끝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성우가 조용히 웃고 떠났습니다. 트럭이 멀어지고 먼지가 잦아들 때 햇살이 그 속에서 부서져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혜진은 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여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기석 씨의 겉옷이 살짝 걸쳐졌습니다. 놀라 돌아보자 그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차가워 보여서요. 혜진은 겉옷깃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런 거 하면 저 또 돌아올 거 아시죠? 기석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등을 쓸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아저씨가 저를 짓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흙벽 하나를 세운 게 아니었다. 서로의 빈틈을 덧바르며 조용히 스며드는 온기를 배운 것이다. 그 따뜻함은 아직도 흙집 아래 고요히 숨쉬고 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6년 동안 다녔던 방송통신대 건축학과 학사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벽을 바르고 흙을 말리던 손끝의 감촉이 아직도 이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흙집의 간판엔 옹기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기석 씨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거칠지만 묘하게 따뜻한 획. 혜진은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그 향이 흙냄새와 섞여 퍼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주전자 속 물이 끓는 소리,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 그리고 아직 촉촉한 벽의 냄새.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고요히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손님이 한 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작은 진흙 인형을 손에 쥔 아이 하나. 이건 뭐예요? 아이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흙을 덧바르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이었어요. 혜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땐 카페가 아니라 그냥 흙벽뿐이었죠. 흙으로도 집이 돼요?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혜진은 벽을 톡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응, 흙도 따뜻하면 집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이 들고 있던 진흙 인형을 벽에 조심스레 붙였습니다. 그럼 얘도 여기 살래요. 그 모습을 본 기석 씨가 살짝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또 하나의 손자국이 생겼네요. 손님들이 돌아가자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섰습니다.
볏짚 사이로 새싹이 얼굴을 내밀고 바람이 불 때마다 간판의 종소리가 은은히 흔들렸습니다. 이제 진짜 집이 됐네요. 혜진이 말하자 기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사람이 들어와야 완성되죠. 그동안 우리가 고친 건 벽이 아니라 서로였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봄 햇살이 이마를 따뜻하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기석 씨가 커피잔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잔 위로 김이 올라 볶은 원두와 흙냄새가 섞여 퍼졌습니다. 이 향 참 이상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흙냄새가 나는데 마음은 깨끗해져요. 혜진은 잔을 들어 조용히 마셨습니다. 아마 그게 사는 냄새겠죠. 저녁이 되자 노을빛이 흙벽을 따라 천천히 번졌습니다. 햇살이 손끝처럼 부드럽게 흙을 쓰다듬는 듯한 그런 빛이었죠. 그 빛 속에서 혜진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집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다시 시작하는 법이었어요. 기석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지금도 배우고 있겠네요. 두 사람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결혼식을 대신한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해가 지며 흙집 마당에 따뜻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위엔 들꽃 몇 송이와 기석이 올려둔 낡은 연필 하나가 놓여 있었죠.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혜진의 가슴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아저씨, 저는 어디에도 속한 적이 없었어요. 고아원도 스폰서도 바밀도 누구에게 기대는 법을 몰랐어요. 기석은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감싸며 작게 흔들리는 손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혜진아, 오늘부터는 내 자리가 여기야. 내 옆에. 단순한 말인데 혜진은 버티지 못하고 눈을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속할래요. 결혼식은 아니어도 저만의 방식으로 아저씨 옆에 서겠다고. 기석은 그녀의 손을 나무 상자 위로 이끌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만의 언약식을 하자. 바람이 들꽃을 살짝 흔들었고 기석은 혜진의 이마에 아주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작은 입맞춤이 오랜 상처에 처음으로 온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석은 조용히 말했죠. 혜진 씨, 이 집 우리 둘이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혜진은 눈물이 번진 채 웃었습니다. 응, 아저씨랑이면 어디든 집이 될 것 같아요. 흙집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다음 이야기가 문 바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집을 짓지만 결국 집이 사람을 짓는다. 흙집 옹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끝을 맺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덧바르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할 때 이 이야기의 따뜻함이 작은 등불처럼 남아있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흙집 아래 숨은 온기가 또 다른 온기로 이어지는 흙집 이야기의 후속편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로 살짝 알려주세요. 그 조용한 신호가 모이면 제가 조심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